안녕하세요. 느리게 걷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작지만 깊은 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 첫인상은 좋았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럴 때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반드시 밥부터 함께 먹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상 앞에서는 그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소에 점잖은 척해도 음식 앞에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순식간에 드러나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누는 대화로는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숨겨진 성격이 밥 한 끼 하는 동안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식사라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고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숨겨뒀던 이기심, 조급함, 무례함 같은 본성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사 문화는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밥상머리 예절을 통해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했고, 서양에서도 테이블 매너는 신사의 기본 소양으로 여겨졌죠.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가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기본 욕구 앞에서는 억지로 꾸민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중국의 고전 얘기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사 예절을 보면 그 사람의 가정교육과 인품을 알 수 있다고 말이죠.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본능적 욕구에 직면했을 때 평소 억눌러왔던 성격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행동들이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혼자만 먹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일에서도 혼자만 이익을 챙기려고 했고,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나중에 후배나 부하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반대로 밥상머리에서 배려심을 보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의 행동은 단순한 식사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면 평생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밥상머리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 조금만 늦어도 바로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음식 주문 후 평소보다 5분 정도 늦게 나왔는데 그 지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종업원을 부르더니 여기 음식 왜 이렇게 늦게 나와요? 라며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종업원이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계속 불만을 쏟아냈죠. 음식이 나오자마자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거 너무 짜네요. 다음엔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되겠다고요. 왜냐하면 작은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짜증내고 상대방을 탓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에 자주 불평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78%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소모되고 지치게 됩니다. UCLA 뇌과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불편함에도 즉각적으로 짜증을 내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일반인보다 23%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몫만 챙기며 혼자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있는데도 마치 혼자 먹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큰 접시에서 음식을 덜어 먹을 때 자기 것만 가득 담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이나 반찬이 떨어져도 자기만 채우고 옆 사람은 고려하지 않죠. 심지어 공동으로 시킨 음식을 자기 앞으로 쓱 당겨서 독점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식사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고 남을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협력보다는 자기 몫만 챙기려 할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만 빠지려고 할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실험 결과를 보면 식사 시간에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협업 능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40%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종업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실수했을 때 이해해주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여기 오라고 부르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거나 반말로 지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권력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아부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성격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 척해도 이해관계가 바뀌면 태도가 180도 달라지거든요. 독일의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드러낸다고요.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굽힐 수 있지만 약자 앞에서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의 참된 인격입니다. 네 번째는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도 대화보다 휴대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고 대답도 건성으로 하죠. 심지어 음식 사진을 찍느라 식사가 늦어지기도 하고 SNS 확인하느라 대화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있는 시간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진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표면적인 관계를 선호하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중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 만족도가 평균보다 35% 낮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의미 있는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에 대해 계속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짜다, 이건 싱겁다, 이건 맛없다며 끊임없이 트집을 잡는 경우입니다. 물론 정말 문제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모든 음식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반응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 사고가 습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문제점부터 찾으려고 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족한 점에 집중하죠.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비판과 지적을 더 자주 하죠.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자는 스스로도 완벽하지 못함을 드러낸다고요. 타인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내적 불안을 투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감과 부족함을 다른 곳에 투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복도 타인의 행복도 파괴한다. 여섯 번째는 식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른 사람입니다. 마치 누가 뺏어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허겁지겁 먹는 경우입니다. 함께 온 사람들이 아직 반도 먹지 않았는데 혼자서 다 먹고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죠. 이런 행동은 내면의 불안감과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여유가 없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고 과정을 즐기지 못하죠. 인간관계에서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유와 인내심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 인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식사가 끝나고도 잘 먹었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접해 줬는데도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거나 오히려 부족한 점만 지적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동은 기본적인 예의와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항상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베풀어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상호 존중과 감사인데, 이런 기본기가 없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음식을 탐내거나 뺏어 먹으려는 사람입니다. 자기 음식은 다 먹고도 남의 접시를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이거 좀 줘라며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젓가락을 뻗어서 가져가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기본적인 경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방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영역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려고 하거나 사생활을 캐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아홉 번째는 식사 예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소리를 내며 먹거나 입을 벌리고 씹는 등 기본적인 매너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젓가락질이 엉망이거나 음식을 흘리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물론 완벽한 매너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편의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계산할 때 인색하거나 떠넘기려는 사람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먹었는데 자기는 적게 먹었다며 돈을 적게 내려고 하거나 아예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항상 다른 사람이 계산하기를 기대하면서 본인은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행동은 기본적인 공정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받을 때는 당당하게 받으면서도
부담해야 할 몫은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일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이익만 챙기려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반대로 밥상머리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먼저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권하는 사람, 음식이 늦어도 여유롭게 기다리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 종업원에게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을 먼저 생각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모두 밥상머리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분들이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맛있네요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식사 후에 정말 잘 먹었습니다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해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성공한 리더들의 87%가 식사 자리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작은 배려와 따뜻함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을 드러내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밥상머리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행동들과 추천할 만한 긍정적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한두 번의 실수나 특별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봐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들이 식사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보인 태도는 반드시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음식을 혼자만 먹으려는 사람은 이익 앞에서도 혼자만 챙기려 할 것이고,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조급하게 먹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도 성급하게 내릴 것이고, 불평만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만 퍼뜨릴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인데, 이런 기본기가 없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사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큼은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밥상머리 관찰은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로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알기 어려운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관찰당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밥상머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상대방에게는 나의 인격과 품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식사할 때 조금 더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종업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함께 온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를 더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정말 밥부터 함께 먹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해도 밥상 앞에서는 본성을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양한 상황에서 함께 식사해 보세요. 고급 레스토랑에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래 함께하고 싶은 친구라면 밥상머리에서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진정한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해야 하고, 밥상머리 관찰은 그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평생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다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부정적 행동들 중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밥상머리에서의 작은 배려, 감사의 표현,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을 더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할 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